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1월 19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됐지만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이어간 데다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17% 하락한 반면에 S&P 500 지수 플러스 0.34%,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플러스 0.45%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과 이 기술주 강세 등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먼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매 기업의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이 됐죠. 백화점 업체 콜스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메이시스 역시 연간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자상거래 부문 분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콜스의 3분기 매출은 46억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은 1.6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매출 42억 7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0.64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죠. 또 메이시스는 3분기 매출 54억 달러, 주당 순이익 1.23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콜스 같은 경우도 10.62%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메이시스도 21.17%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보여드릴까요? 왜 안 보이지? 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어, 소매 쪽이 왜 안 보이지? 그래가지고 메이시스나 콜스뿐 아니라 뭐 갭, 베스앤바디웍스,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종목도 주가가 뭐 각각 4%, 5%, 14%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이쪽 소비 쪽이 그래서 어제 매우 좋게 움직였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종목들 눈에 띄게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하고 장 외에서 크게 상승했었는데요. 3분기 매출 71억 달러, 순이익 2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8.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실적 발표 속에 정말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엔비디아의 이 호실적이 사실상 다른 반도체 주가들 뭐 AMD, 퀄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등 이 반도체 주가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1.58%대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기술주에 좀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들 어제 또 강세를 기록했죠. 애플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에 정말 조정 살짝 나왔다가 강세 흐름 다시금 세게 치고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이제 2025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를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요, 일론 머스크의 그 주식 매각과 별개로 뭔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듯 지금 꾸준히 정말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셔도 좋겠네요. 그 외 기술주들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증시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점도 정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 대비 1,000건 감소한 26만 8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팬데믹이 시작되던 때인 지난해 3월 14일 기록한 25만 6천 건 이후 최저치였죠.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26만 건은 소폭 웃돌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금 이쪽이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좋게 나올수록 또 경제지표 계속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에 또 활력을 넣어주고 있다라는 거.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여전히 시장에선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보다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죠. 윌리엄스 총재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연구해야 할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을 봤다며 단기 및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은 긍정적이지만 정책 담당자들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죠. 이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이전의 하락세에서 역전됐고 2013년과 2014년에 봤던 수준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공급망 문제가 개선될 경우 내년에 미국이 좋은 경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이날 국제 유가는 이 주요국 전략적 비축유 공급 기대감에도 반발 매수세 유입 등의 이제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WTI 12월 인도분 가격은요, 전거래일 대비 0.65달러 상승한 이 79.01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이날 주요 기술주들 한번 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플, 테슬라 흐름 너무 좋았고요. 그 외에 이제 팡주라고 불리는 아마존 같은 경우도 흐름 계속 좋게 이어가고 있죠. 여기 이제 메타는 좀 약보합에서 마감이 되었고, 여기 보이시죠? 메타 플랫폼. 그리고 구글은 1.21%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고, 근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또 1%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테슬라가 연속으로 이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반면에 좀 리비안이랑 루시드는 확실히 급등한 만큼 또 이제 급락이 나타나면서 조정이 나타나주고 있죠. 여전히 사실 리비안은 유망한 전기차 주이긴 하지만 아직 매출은 제로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엄청나게 올랐죠. 이틀 연속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 여전히 70% 정도 급등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루시드 기억나시나요? 루시드 주가도 보면요. 처음 상장하고 막 폭등했다가 쭉 조정을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재반등할 때 제가 이제 이거는 눈여겨봐야 된다. 이때 눌림목일 때 같이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잡아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수익 봤다고 자랑도 해주셨고, 자 지금도 이제 얘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됐고 또 조정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갈 수 있겠죠. 실질적인 매출도 나타나고 하면 더 그러겠죠. 리비안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처럼 루시드처럼 이 상승 기대감이 쭉 올랐다가 다시금 조정받았던 것처럼 이런 구간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런 구간에서 눈여겨보면서 잡아보는 건 어떨지 그때 또 같이 종목 공부하고 시기를 잡아가지고 같이 또 수익 챙겨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또 이렇게 보다가 반대로 좀 안 좋게 흐름이 가져간 종목들도 있죠. 알리바바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11%대 또 계속 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도 좀 전자상거래 쪽이 안 좋았는데 아무래도 소비 둔화 그리고 경쟁 심화 중국 당국의 규제 단속 그래가지고 그로 인한 또 연간 매출이 좀 느릴 거다, 느리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계속해서 급락으로 좀 안 좋게 흐름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 쪽 혹은 반도체 쪽 그리고 기술주들 이런 쪽이 흐름이 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섹터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조정받으면서 천천히 가고 있다라는 거.
전기차 쪽이 최근에 흐름이 엄청 좋았다가 좋았던 만큼 조정도 세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우리나라 장 과연 어떻게 될지 또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될 듯해요. 많은 분들이. 왜냐면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장중에 그래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와 주면서 쭉 끌어와 올렸었죠. 기관도 매도량을 줄이면서 중간 이제 장중에 양봉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우려했던 이 지수 2950포인트는 유지를 해주면서 끝나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결국 종가에 쿵 하고 또 떨어지더니만 2947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오늘 자리가 또 중요하겠다 싶은데요. 오늘 자리 막 크게 막 이렇게 뭐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좀 단봉으로 움직이더라도 옆으로만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이게 더 하락 추세로 가게 되면은 전저점 2900포인트까지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피곤해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아무리 개별 종목 차별 장세라 하더라도 지수가 약하면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갈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 우리는 꼭 지수가 오늘은 좀 외국인 기관이 수급을 끝까지 넣어주면서 잘 버텨주길 바라면서 체크해 봅시다. 반면에 코스닥도 여전히 이제 어제 양봉으로 전환했다가 끝내 음봉으로 마감은 했으나 그래도 기관이 순매수로 들어와주면서 잘 버텨줬습니다. 코스피보다 더 흐름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어제 2차전지 소재 쪽도 너무 흐름이 좋았고 뭐 게임주, 뭐 메타버스 이런 쪽이 정말 그리고 OTT 관련주도 그렇고요. 뭐 정말 끝없이 계속 잘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또 어제 강했던 게 오늘 조정화도 이상하지 않은 장이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관망하면서 큰 돈으로 매매하기보다 예수금 지켜가면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 방망이 좀 짧게 잡고 끌고 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힘든 시장이지만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벌써 금요일장이잖아요. 주말장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으니 오늘 편안하게 그냥 장 구경하면서 또 챙길 건 챙기고 그렇게 오늘도 좋은 힘든 장이어도 좋게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이따 주식 누나 라이브 방송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도록 해요. 네, 오늘 그럼 11월 19일 오늘은 또 뭐 넷플릭스 지옥이 개봉? 오픈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이제 관련주들 흐름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건데, 이제 정말 이제 뭔가 끝물처럼 움직일지 혹은 새로운 시작처럼 다시금 갈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오늘은 주식 누나의 생일인데요. 아침 일찍부터 생일 축하 연락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이따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